자, 오늘 마지막 10번째 시간 비디오 사운드에 대해서 알아볼 겁니다. 여러 가지들을 오늘도 이렇게 배울 건데, 먼저 라이브러리가 뭔지 좀 알아봅시다. 프로세싱 사이트에 가보면 왼쪽에 레퍼런스가 있고 여기 라이브러리라는 데가 있어요. 거기에 가보면 그런 라이브러리들이 쭉 있어요. 프로세싱 자체로 우리가 직접 할 수는 있지만 미리 해놓은 것, 쉽게 하기 위해서 3D라던가 우리 한번 썼었어요. PDF 엑스포트라던가 이런 것들은 개발을 할 수는 있지만 미리 해놓으면 편한 것들을 미리 해놨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런 함수의 세트다. 그래서 왜 이걸 우리가 써야 되냐면, 비디오와 사운드는 프로세싱 자체에 그 코드가 없고 이렇게 외부 라이브러리를 통해서만 다룰 수 있기 때문이에요. 라이브러리를 쓰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 프로세싱에서 스케치에 내부 라이브러리라고 하는 데를 가보면 라이브러리 추가하기에서 그런 라이브러리들이 쭉 있습니다. 그 중에 이제 비디오 라이브러리 같은 경우는 이렇게 비디오라고 서치를 하면 이렇게 나와 있고, 인스톨이 안 되어 있는 사람은 이걸 눌러서 인스톨을 하면 됩니다. 이렇게 인스톨을 하게 되면 예제로 가보면 예제에 그런 라이브러리와 관련된 여러 가지 예제들이 여기 이제 또 들어와서 깔리게 됩니다. 그래서 라이브러리를 이렇게 깐 후에 우리가 어떻게 쓰냐, 딱 하나의 명령으로 라이브러리랑 연결이 돼요. 라이브러리를 불러온다고 하는데, import라는 명령어로 위에 라이브러리 파일명을 씁니다. 이거 우리 PDF 할 때 했었어요. 자, 그러면 비디오 라이브러리를 한번 써볼 텐데, 여기서 우리 비디오 라이브러리 한번 들어가 보면 두 가지가 있어요. 두 가지. 하나는 무비, 하나는 캡처예요. 무비는 외부의 어떤 무비를 틀고 멈추고 이렇게 이동시키고 이렇게 하는 것은 이쪽 코드들로 쓰는 것이고, 그 다음에 캡처는 실시간으로 웹캠이나 이런 카메라를 통해서 들어오는 그런 영상을 다루는 게 이제 캡처예요. 그래서 그걸 어떻게 사용하냐면, 먼저 비디오 라이브러리 임포트하는 거 당연히 해야 될 거고, 무비 오브젝트를 하나 생성해주고 그 오브젝트를 이제 이벤트에서 읽어와야 돼요. 읽어온 다음에 걔를 플레이 시켜주고, 플레이만 되면 그냥 플레이 되는 게 아니라, 이게 무비나 일단 캡처도 마찬가지지만 여러 장의 이미지가 연속적으로 보이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미지처럼 화면에 디스플레이 해주면 돼요. 그래서 명령어들을 보면 import processing video asterisk 해주면 되고, 무비 오브젝트 이렇게 new 해서 선언해주면 되고, 무비 이벤트라는 보이드 함수를 하나 만들어서 거기에 read를 해주면 되고, 그 다음에 불러와진 것을 플레이한 다음에 플레이된 거를 이미지에서 어느 위치에다가 XY 위치에다가 이렇게 그 이미지 다루듯이 해주면 된다. 직접 한번 해보면, 먼저 그 영상 하나 보기 위해서 여기 폴더에다가 이 monkey.mov라는 영상을 하나 미리 저장해 놓았습니다. 이런 영상이에요. 간단한 영상 하나 저장해 놨고요. monkey.mov죠. 이제 이걸로 먼저 라이브러리를 불러와야 됩니다. 아스터리스크 해주고, 그 다음에 오브젝트를 선언해줘야 되겠죠. this라는 말 꼭 써주고, 파일명을 monkey.mov 해주고, 자, 해준 다음에 void setup에 화면 크기는 아까 그 영상의 크기가 이 정도 크기였으니까 이 정도 크기로 해줄 거고요. 그 다음에 void draw 해줘야 되는데, 먼저 오브젝트를 불러왔으면 mov에 루프를 걸어줘요. 그러니까 플레이를 시켜주는 거죠. 근데 이렇게 플레이를 시켜주기 전에 뭘 해줘야 되냐면, 이벤트로 불러와줘야 된다고 했죠. 그래서 movie 이벤트 해주고 괄호 무비 오브젝트를 읽어와야 되는데, m에 read라고 해서 읽어와야 돼요. 읽어와주고, 그 다음에 드로우를 해주는데, 드로우는 이미지처럼 다뤄준다고 했죠. mov에 0, 0 위치에다가. 그러니까 지금 셋업에서 한번 루프로 플레이를 해준 거예요. 플레이를 해주고, 그 이미지를 그 이벤트가 발생되면 이제 이미지로 각 하나하나의 화면들을 불러와서 화면에다가
디스플레이 시켜줘야 된다. 자, 이거가 이렇게 하면 안 되나 보네요. 그러니까 여기다가 이 뉴를 해줬는데 이렇게 바로 뉴를 하면 안 되고요. 로딩 된 다음에 해야 돼서 이렇게 선언만 해주고 뒤에서 뉴 해주고 그 다음에 그 MOV를 루프 해준 다음에 그 다음에 이벤트로 읽고 들어오는 걸 읽고 그 다음에 이미지를 디스플레이 해주는 방식으로 이렇게 해줘야 되네요. 이렇게 해서 플레이를 하면 이렇게 플레이가 됩니다. 자, 그러면 다른 명령어 또 뭐 써볼 게 없나? 한번 보면 여기에 많은 것들이 있는데 몇 가지를 한번 써볼게요. 이 영상을 우리가 화면을 클릭했을 때 그 영상에 그 플레이 헤드가 곡이 있다고 생각하고 그만큼 영상을 점프를 한번 해볼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뭐냐면 화면의 가로 길이와 내가 마우스 클릭했으니까 그거의 X 위치 요거의 비율이 필요합니다. 그 비율이 마우스 X 나누기 width죠. 그 비율이에요. 알겠죠? 그럼 전체 영상 길이가 이렇게 있다면 그 전체 영상 길이는 그 movie의 duration이라고 하는 명령으로 쓸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그 duration의 레이시오를 곱하면 요 비율만큼 곱하면 여기만큼의 영상 위치가 되겠죠. 클릭을 해야 되니까 void 마우스 프레스도 필요하죠. 마우스 프레스 되면 ratio라는 걸 하나 정해서 뭡니까? 마우스 X를 width로 나눠야 되는데 그냥 나눠주는 게 아니라 요거를 플로팅 해줘야 돼요. 플롯으로 만들어주고 다음에 무브에 점프라는 명령어로 점프를 시켜줄 건데 레이시오 어디로 점프 시켜줄 거냐면 레이시오 곱하기 무비의 듀레이션 전체 길이의 저 레이시오만큼 점프를 시켜주겠다는 겁니다. 이렇게만 해주면 자 클릭하면 그쪽으로 영상을 점프하는 거죠. 자 이렇게 무비를 좀 다룰 수 있고요. 자세한 것은 그 코드를 보면서 본인도 연습해 보도록 하고요. 그리고 한 가지 더 프로세싱에서 비디오를 플레이 시키려면 일단 퀵타임이라는 프로그램이 깔려 있어야 돼요. 맥엔 기본적으로 깔려 있는데 PC에는 안 깔려 있는 경우가 있으니까 퀵타임을 먼저 깔고 그래서 퀵타임에서 사용하는 MOV 형태의 비디오가 잘 플레이 된다라는 거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아까 봤던 것 중에서 또 다른 하나 실시간 비디오를 어떻게 할지 이게 사실은 중요합니다. 이것도 같은 형식이에요. 이 오브젝트의 이름이 바뀝니다. 캡처로요. 캡처 이벤트를 불러와야 돼요. 이번에는 그래서 똑같은 형식인데 그것만 달라진다. 그래서 거기서 사용할 수 있는 것들이 이런 것들이 있는데 한번 불러와 보죠. 먼저 임포트를 해줘야 되겠죠. 프로세싱에 비디오에 아스터리스크 해주고 이번에는 캡처라고 했어요. 캡처에서 캠이라는 오브젝트를 하나 만들어줬고 사이즈는 지금 그 보통 내가 잘 갖고 있는 비디오의 크기인데 이게 너무 크면 이게 부담이 돼서 좀 어려우니까 640480 정도로 크기를 잡을게요. 잡고 그 다음에 void draw 해줘야 될 텐데 화면 크기를 자 오브젝트 불러왔죠. 만들어주면 equal new 해주고요. 마찬가지 capture 괄호에서 this 한 다음에 크기를 적어주면 돼요. 480 크기로 비디오를 잡아오겠다. void capture event 그래서 capture C 해주고 C에 read 해줘야죠. 해준 다음에 비디오 스타트 해줘야 되겠죠. 캠의 스타트 아까는 루프였는데 이건 스타트만 해주면 됩니다. 그렇게 하고 이제 불러와진 것을 이미지로 화면에다가 드로우 해준다는 얘기죠. 캠의 00 위치에다가 그려주면 자 비디오가 이렇게 플레이 됩니다. 됐죠? 본인의 컴퓨터에 비디오가 하나씩밖에 연결 안 되어 있을 테니까 이렇게 하면 되는데 만약에 여러 개가 연결되어 있다면 캡처 리스트를 라는 명령어를 사용해서 그 중에 하나를 골라줘야 돼요. 그래서
그 리스트라는 명령어가 여기 있으니까 이걸 보면서 이렇게 캡처 리스트를 먼저 하고 그 중에서 몇 번째 카메라를 쓸 건지를 결정해 줘야 된다. 이걸 보고 참고하시고요. 그럼 보통은 하나만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할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뭘 해볼 거냐 하면 어떻게 하냐면 8픽셀짜리 사각형으로 한번 채워볼 거예요. 비디오를. 자, 이게 이미지에서 했던 것과 똑같아요. 그래서 드로우에서 이미지 받아왔죠. 이미지를 받아왔고 뭘 해줘야 됩니까? 로드 픽셀스 해줘야 되겠죠. 기억나나요? 로드 픽셀스 해줘야 돼요. 그래서 캠에 로드 픽셀스. 폼은 두 개 필요하죠. 디저 x는 0에서부터 x가 뭐보다 작을 때냐? 캠의 width보다 작을 때까지 x 플러스 이퀄 80 해줘야 돼. 80 저기 8픽셀짜리 이 픽셀레이트 해줄 거기 때문에 그 다음에 for 인티저 y는 0에서부터 y가 캠의 하이트까지 y 플러스 이퀄 80 해주겠다. 해주겠죠? 자, 로케이션 필요하죠? 록 이퀄 x 더하기 y 곱하기 캠의 width가 로케이션이 되고 컬러는 캠의 픽셀스의 록 위치에 있는 컬러가 되겠고 그래서 fill 컬러를 채우고 노 스트로크를 0으로 하든지 뭐 그건 상관없는데 그래서 사각형을 하나 그려준다. XY 8짜리 사각형을 그 컬러로 그려줘라. 다음에 캠에 업데이트 픽셀스 해줘야 되겠죠. 자, 이렇게 해줘야 되겠죠. 이미지에서 했던 거가 똑같아요. 그러면 이제 픽셀레이트를 할 수 있을 겁니다. 이렇게요. 자, 8짜리 픽셀로 채웠어요. 비디오를. 그죠? 이런 식으로 이미지를 다루는 것과 똑같은 형태로 다뤄주면 된다라는 겁니다. 이번에는 뭐냐 하면 컬러 트래킹이란 걸 한번 해볼 거예요. 이게 이제 컴퓨터 비전인데요. 이 카메라가 컴퓨터 비전이란 말은 뭐냐면 컴퓨터가 카메라를 갖고 있잖아요. 그럼 컴퓨터한테 눈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이미지를 바라볼 때에 그거를 해석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여기에 이런 비디오가 있고 비디오에 있는 노란색을 트래킹하고 싶어요. 노란색을 따라가고 싶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네? 먼저 클릭을 하면 거기에 있는 컬러 값을 딱 뽑아낼 수가 있어요. 클릭해서 뽑아낸 컬러 값을 우리가 트랙 컬러라고 한번 해봅시다. 그러면 컬러 트랙 컬러라는 컬러가 하나 필요할 거고요. 자, 그 다음에 클릭을 해야 되니까 마우스 프레스드가 하나 필요하겠죠. void 마우스 프레스드 했고요. 인티저 값이 하나 필요한데 뭐냐면 위치가 필요하죠. 마우스 x 더하기 마우스 y 곱하기 캠의 width 그 마우스 위치에 픽셀 값을 찾기 위한 거죠. 당연히. 그래서 트랙 컬러는 캠의 픽셀즈에 록 해주면 그 클릭한 위치에 값이 되겠죠. 한번 해보죠. 트랙 컬러를 한번 프린트 해보죠. 진짜 불러지는지. 그래서 밑에를 보세요. 밑에 내가 클릭을 하면 밑에 저런 값이 있을 거예요. 저 컬러 값은 저렇게 나오는데 정확히 RGB 이렇게 나오지 않아요. 저런 값으로 나온다는 것도 알 수 있죠. 이렇게 클릭하면 그 값을 받을 수 있게 됐어요. 컬러를 트래킹 해가지고 이 화면 전체에서 그 컬러와 똑같은 곳에 원을 그릴 거란 얘기입니다. 그 트랙된 컬러는 우리 결정됐잖아요. 클릭하면 그것과 모든 화면에 있는 픽셀과 컬러 값을 비교해 볼 거라는 거예요. 그 비교를 어떻게 하느냐는 거죠. 그거는 우리가 디스턴스 구하는 그걸로 구하는 거예요.
거리를 비교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RGB로 되어 있기 때문에 X, Y, Z처럼 마치 좌표값과 비슷하게 다루겠다는 거예요. 그 좌표값을 서로 곱한 것에 루트를 씌운 게 거리였다고 했잖아요. 그럼 마찬가지로 RGB 값도 그 각각의 모든 픽셀들의 RGB와 나의 트랙 컬러의 RGB와의 제곱의 합을 루트 씌운 그 디스턴스 값을 구하면 얼만큼 가까운 값인가 라는 걸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해서 컬러 트래킹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각각하고 비교해서 그것이 클로지스트라는 어떤 값을 하나 만들어 놓고 그것이 그 값보다 작으면 점점점 작아지니까 더 가까운 값이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치환을 해주고 그때의 XY 좌표를 가지고 가면 된다는 건데 이건 직접 해보면서 내가 설명을 할게요. 자, 무슨 얘기냐 하면 이제 트랙 컬러 값은 클릭하면 정해져요. 그러면 뭐와 비교를 해줘야 되느냐, 여기 있는 픽셀들하고 비교를 해줘야 되겠죠. 픽셀들하고 비교를 해줘야 되는데 어떻게 비교를 해주냐면 이때 요거는 이제 일단 지웁시다. 이건 일단 지우고요. 컬러 C가 아니라 이번에는 RGB 값이 필요해요. RGB 값이. 그래서 플롯 R은 레드에 캠에 픽셀즈에 록 이렇게 해주면 그 컬러 값 중에 레드 값만 뽑을 수 있는 거죠. 자, 같은 형식으로 G, B도 마찬가지로 해주고 그린, 블루를 이렇게. 그래서 모든 픽셀의 RGB 값을 일단은 찾아요. 찾은 다음에 트랙해야 되는 R 값은 레드에 우리 트랙 컬러 했잖아요. 트랙 컬러의 R 값과 트랙 컬러의 B 값과 G 값을 서로 이제 비교할 거라는 거죠. 이렇게 해서 이제 비교를 할 거라는 거예요. 비교하는 건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플롯 D는 디스턴스는 똑같이 디스트 R, G, B와 그 다음에 TR, TG, TB의 거리를 잰다는 거예요. 자, 일단 거리를 구해지면 그거를 뭐와 비교할 거냐면, 자, 이거는 클로지스트라는 어떤 값을 하나 만들어서 그 값보다 초기 값을 만들어서 그 값보다 작아지는지를 볼 거라는 건데, 그거는 우리가 위에서 한번 정해버리죠. 그래서 플롯 클로지스트를 임의로 하나 정해요. 예를 들어서 뭐 500이라고 정해버립시다. 정하고 플롯 그때의 x좌표를 트랙트 x라고 하고, 일단 이거를 원점으로 해봅시다. 트랙트 y로 하면, 트랙트를 0으로 하면 이때 했더니 이 500보다 작다, 500보다 더 가까워졌어요. 더 가까워. 그러면 그때는 클로지스트를 그 뒷값으로 하겠다는 거예요. 더 작으면. 그리고 바로 그때의 x좌표, 그때의 x좌표를 트랙트 x로 해주고 그때의 y좌표를 트랙트 y로 해주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제일 가장 가까운 D값과 클로지스트 값과 그 다음에 X, Y 값을 찾아내는 거죠. 그렇게 한 후에, 그렇게 하면 이 포뮬을 통해서 이제 트랙트 X, 트랙트 Y를 찾아내는 거죠. if 클로지스트가 찾아낸 최소값이 얼마나 가까운가? 50보다 그 클로지스트 찾았는데 그게 50보다 무려 작더라. 그럼 굉장히 우리가 찍은 것과 가까워졌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거기다가 이제 그 트랙 컬러로 된 일립스를 위치에다가 그려주겠다라는 거죠. 뭐 20 정도짜리 위치에다가.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자, 이렇게 내가 클릭한 곳에 그 컬러에 해당되는 곳을 찾고 거기에다가 이렇게 원을 그려준다는 거예요. 이렇게. 자, 파란색 같은 경우에는 그 컬러가 많으니까 지금 막 돌아다니죠? 비슷한 컬러가 많아서. 그래서 이렇게 스레숄드가 중요한데, 어느 스레숄드에다가 어떤 값을 주느냐에 따라서, 얼만큼 가까운 값을 주느냐에 따라서 이런 정확도가 더 좋아지겠죠. 그래서 이런 걸 스레숄드라고 해요. 미니멈 값을.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지금 실수한 거 하나 있네요. 뭐냐면 이게 팔만큼 하는 것은 우리가 그리드를 그릴 때 이런 거였고, 여기서는 모든 픽셀들을 다 비교해야 되기 때문에 팔을 빼줘야 돼요. 그래야 모든 픽셀들을 다 비교할 수 있어요. 플레이를 시켜보면 내가 이렇게 색깔을 클릭을 하면 그 색깔을 찾아가는 거죠. 지금 빨간색, 파란색 같은 경우에 클릭을 하면 파란색이 많으니까 막 이렇게 돌아다니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다가 계속 가까운 값을 찾아서 이제 비교를 해요. 살짝 움직일 때마다 색깔이 조금씩 바뀌기 때문에 이렇게 원을 그리고 있는 거예요. 색깔을 찾고 있는 거죠. 모든 픽셀들을 비교하면서. 자, 그럼 이번엔 뭘 해볼 거냐 하면, 이번에는 모든 픽셀들을 다 한번 비교해 볼 거예요. 비교한다. 뭐랑 비교하냐면 현재 돌아가고 있는 이미지와 바로 이전 프레임하고 비교할 거예요. 그럼 뭘 알 수 있냐면 바뀐 걸 알 수 있겠죠. 어느 픽셀이 바뀌었는지. 먼저 이전 프레임을 우리가 하나의 이미지로 저장해 놔야 되겠죠. 그 이미지를 우리 P 이미지 previous frame이라고 한번 해봅시다. 그러면 여기다가 previous frame이라는 이미지를 하나 크리에이트 해야 되겠죠. 640 480의 RGB 하고, 그럼 이걸 어떻게 저장을 하느냐, previous frame을 어떻게 저장하느냐, 우리가 캡처 이벤트가 있죠. 캡처 이벤트에서 캡처할 때에 그때 하나를 저장해 두는 거예요. 이렇게 프레임이라고 해서 저장해 두는데, 저장하는 방법은 뭐냐 하면 카피해 줍니다. 뭐에서 카피하냐? 캡처한 이미지에서. 어디에다가? 0 0 C의 width, C의 height에서 사각형이죠. 어디로? 0 0 C의 width, C의 height로. 이렇게. 그러고 나서 두 이미지의 차이를 비교해 보는 겁니다. 두 이미지의 차이를 비교하는 것은 두 이미지의 모든 픽셀들을 서로 비교해야 되겠죠. 같은 위치에 있는 녀석. 자, 그건 어떻게 하느냐 하면, 여기서는 캠을 뭐랑 비교했냐면 트랙트 컬러랑 그 캠의 픽셀의 위치를 비교했잖아요. 위치의 컬러 값을. 근데 그게 아니라 프리비어스 이미지의 픽셀 값하고 비교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픽셀을 어디 걸 로드를 해줘야 되면 프리브 프레임의 픽셀들도 로드를 해줘야 될 거예요. 그쵸? 그리고 이제 이거는 필요 없어요. 이거는 이제 이걸 안 할 거고, 트랙 컬러는 이제는 안 할 거니까 이것들은 다 필요 없으니까 일단 지우고요. 지우고 나서 뭘 비교를 할 거냐면 트랙 컬러랑 비교할 게 아니라 프리브 프레임의 픽셀들하고 비교할 거란 얘기죠. 그렇죠? 그래서 이거랑 비교할 거라는 거예요. 그렇게 비교를 해서 그 D 값이 예를 들어서 여기 한 100 합시다. 100보다 크면이란 얘기는, 아까는 D 값이 20보다 작으면 이렇게 했죠. 그 이유는 뭐냐 하면 작다는 건 더 가깝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이거는 이거보다 커야 돼요. 왜냐하면 변한 거를 찾을 거니까. 그죠? 그래서 200보다 크면 이러면 200 어느 정도 변하면 그 값을 찾아내겠다는 거예요. 그 위치를. 그때 픽셀스의 록을 화이트로 바꿔주고, 변하지 않은 애들은 그냥 블랙으로 하겠다.
블랙, 제로 하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 보세요. 여기에는 아무것도 안 붙어 있잖아요. 여기는 프리비어스 프레임의 픽셀스고 이건 캠의 픽셀스죠. 그러니까 여기 그냥 픽셀스예요. 이건 뭐냐 하면 자 이미지 캠의 이미지를 지금 디스플레이 시킬 건 아니에요. 그냥 블랙 화면에다가 할 거거든요. 그러면 이건 그냥 기본 화면에 로드 픽셀도 필요한 거예요. 그렇죠. 로드 픽셀을 하면 뭐에 픽셀을 로드할 거냐는 거예요. 이거는 캠에 있는 픽셀들을 로드할 거고 이건 프리비어스 프레임에 있는 걸 로드 픽셀을 로드할 거예요. 근데 정작 우리가 보는 것은 그냥 화면이에요. 그러니까 업데이트 픽셀도 캠의 걸 업데이트하는 게 아니라 그냥 화면에 있는 걸 픽셀스를 업데이트하고 여기도 앞에 아무것도 안 붙어 있겠죠. 자, 변하는 것만 픽셀도 찍어주죠. 100이 너무 200이 너무 큰가 봐요. 그래서 좀 더 선명하게 보이게 100 정도로 바꿔주면 자 이렇게 내가 손을 적고 있는 거예요. 손을 저으니까 그 손 저은 것에서 변한 픽셀들만 내 머리도 잠깐 움직이니까 머리도 같이 보이죠. 이렇게 윤곽이 보이죠. 왜냐하면 변한 픽셀들만 찍어주고 있는 거거든요. 자 그렇게 이렇게 블랙 앤 화이트로만 바꾸는 건 좀 재미없고 그럼 이걸 가지고 뭔가를 만들어 봅시다. 자 뭘 해볼 거냐면 자 이거는 예전에 우리가 바인 만들었었죠. 거기서 조금 차용해 온 건데 이렇게 클릭을 하면 작은 원들이 이렇게 탁 번지는 그런 애니메이션이에요. 그래서 이런 파티클들을 여기에 클래스로 만들어 놨어요. 이 파티클들이 하는 일은 처음에 만들어지면 랜덤한 속도와 랜덤한 X속도 Y 속도로 이렇게 일립스를 그리면서 번지는 거예요. 이건 바인에서 했기 때문에 설명 안 합니다. 대신에 그 알파 값이 사실 줄어들어요. 그래서 알파 값이 0보다 작아지면 사라지는 그런 파티클이에요. 자 여기서 우리가 이미지에서 이렇게 하얗게 되는 부분에 저런 파티클이 하나씩 생기도록 할 거예요. 그래서 움직이도록 할 겁니다. 그래서 이 파티클을 그대로 가지고 올 거예요. 자 파티클을 그냥 가지고 옵시다. 컨트롤 C 해서 이 파티클 그냥 가지고 올 거예요. 자 파티클 가지고 왔어요. 파티클 X, Y 위치에 컬러 값을 정해주면 됩니다. 이렇게 하려면 어레이 리스트 하나 필요하겠죠. 그 파티클들을 넣을 수 있는 어레이 리스트 하나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럼 어레이 리스트 하나 만들어주죠. 어레이 리스트 파티클 파티클스 이퀄 뉴 어레이 리스트 파티클 어레이 리스트 하나 만들어줬고요. 언제 파티클을 만들어줘요? 이때죠. 이때 파티클을 만들어주는 거잖아요. 그쵸? 그래서 이건 이제 화이트 이게 아니고 여기에서 이게 아니라 뭐냐면 파티클스에서 에다가 뭘 새로운 파티클 하나 만들어서 넣어준다는 거죠. X, Y 위치에다가 컬러를 R, G, B 이렇게 그쵸? 원이 하나 더 필요한가요? 하나 더 필요하네요. 네. 이렇게 넣어주면 되고 그래서 그 위치에다가 블랙 앤 화이트가 아니라 파티클 넣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미지는 일단 보여줍시다. 캠 이미지를. 그럼 어떤 현상이 벌어질까요? 보세요. 안되네요. 왜 안되죠? 아하하하. 뭐가 왜 안될까요? 당연하죠. 디스플레이 안 해줬잖아요. 디스플레이를. 이거 항상 까먹죠? 우리? 디스플레이 해줘야죠. 자 주면 오우 너무 많아요. 너무 많네. 너무 많아. 그래서 지금 너무 부담이 돼요. 부담이 된다. 자 파티클 그려주는데 이거 노스트로크 한번 해줍시다. 노스트로크 한번 해주고요. 그 다음에 너무 많아. 너무 많으니까 이거를 플러스 이퀄 10 픽셀마다 한 번씩만 비교해주죠. 네. 너무 와서 너무 느리죠? 그러니까 자 이렇게 자 변하는 곳에 아까 같은 파티클 하나를 그려서 이거 예전에 기억나는 사람 모르겠는데
기억나는지 모르겠는데 트위터에 이 비슷한 어떤 이미지를 가지고 영상 만든 사람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움직임을 감지해서 이런 이미지를 같이 넣어주는 거죠. 그래서 그런 걸 컴퓨터 비전이라고 합니다. 컴퓨터에 눈이 달려 있는 거예요. 카메라라는 눈이 달려 있고 그거를 잘하고 한계치 설정을 잘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비교를 해가지고 어느 값보다 큰지 작은지 그걸 좀 해줘야 되는데 아주 정밀하게는 안 되지만 괜찮습니다. 라이브러리도 여러 가지가 있어요. 부프 12라든가 블랍 디텍션이라든가 이런 라이브러리 있고 그걸 활용할 수도 있어요. 제이마이러는 지금은 이제 안 쓰고요. 자, 이번에는 사운드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홈페이지를 가보면 거기 라이브러리 중에 아까 우리 비디오 했죠. 밑에 사운드 보면 이제 사운드 라이브러리가 있고 두 가지예요. 사운드는 사운드 파일과 오디오 샘플이 있는데 그 사운드 라이브러리보다 더 많이 쓰는 라이브러리가 있어요. 미님이라는 라이브러리인데 여기 미님이에요. 요거를 가보면 굉장히 디테일하게 사운드를 활용할 수 있는 게 쭉 나와요. 그래서 우리 이걸로 써볼 거예요. 이게 더 쓰기가 더 좋다 이런 얘기가 있고 많이들 써서 써볼 건데 다 써보진 못하고 미님 라이브러리는 이제 오브젝트를 생성하고 그 전에 데이터 폴더 안에 사운드 파일이 있어야 되는데 그 사운드 파일이 웨이브나 AIF나 뭐 SND나 뭐 MP3나 뭐 이런 우리 흔히 쓰는 사운드 파일 쓰면 됩니다. 이렇게 그 라이브러리를 추가해 주고요. 오브젝트 추가해 주고 그 다음에 두 가지인데 하나는 예를 들어서 이렇게 구분하면 될 것 같아요. 음악 자체, 백그라운드 뮤직을 깔아야 돼요. 긴 음악을. 그럴 때는 오디오 플레이어 개념이에요. 사운드를 오디오 플레이어 개념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경우에는 오디오 플레이어라는 그 오브젝트를 하나 생성해가지고 플레이 해줘야 되고요. 그래서 이렇게 밑에 있는 것처럼 뭐 사이즈도 할 포지션이나 랭스나 뭐 플레이 루프 뭐 이렇게 근데 플레이하고 루프나 뭐 포즈 이렇게 해서 사용해야 되고요. 그게 아니라 그 음악 효과 있죠. 효과음 띵띵띵 뭐 이렇게 효과음 같은 거를 사용할 때는 오디오 샘플 파일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두 가지다. 사운드 파일과 오디오 샘플. 이때는 조금 다르게 로드 샘플 해서 파일이라고 버퍼 사이즈란 거를 정해주게 돼 있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그 오디오 파일을 컴퓨터 버퍼에다 올려놓고 쓰기 때문에 훨씬 빨리 그 리액션 타임이 굉장히 빨리 쓸 수 있는 거죠. 대신에 이제 메모리를 많이 차지하지만 그래서 이거는 플레이가 아니라 트리거, 스탑 이렇게 해준다는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한번 해볼게요. 해보면 먼저 사운드 파일을 불러와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그 뮤직 사운드는 이런 사운드입니다. 이런 음악이고요. 그 다음에 인풋 사운드는 이런 효과음이에요. 이 두 가지를 한번 플레이 시켜 볼게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먼저 라이브러리를 불러와 줘야 되겠죠. 그리고 미님이라는 오브젝트를 하나 선언해 주고요. 그 다음에 셋업에서 지금 사실 사운드를 들을 거기 때문에 화면 크기는 참 의미는 없어요. 의미는 없는데 뭐 일단은 사이즈를 해주고 드로우도 우린 드로우 할 건 없어요. 지금 사운드만 들을 거니까. 먼저 그러면 그 미님 라이브러리를 인스톨 해야 되겠죠. 어떻게 한다고 했습니까? 그러면 스케치에서 내부 라이브러리에서 라이브러리 추가하기 여기서 미님 이렇게 해주면 여기 이렇게 있죠. 이걸 추가해줘야 되겠죠. 자 해주고요. 자 미님에 equal new 미님 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this 이렇게 해주고 여기 아이가 하나 빠졌네요. 미님 이렇게 해준 다음에 이제 아까 파일들을 불러와야 되는데 하나는 음악은 오디오 플레이어에서 불러와야 돼요. 플레이어라는 오브젝트를 하나 만들어서 플레이어라고 하고 이제 불러와야 됩니다. 그래서 플레이어 이퀄 미님 로드 파일 해서 아까 파일 이름이 music.mp3였어요. 이렇게 불러와. 자꾸 아이를 빼먹네요. 미님 요걸 그냥 플레이어를
플레이어를 플레이 해주면 돼요. 그럼 그냥 자동으로 플레이가 됩니다. 그래서 플레이가 되죠. 그죠?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볼까? 한번 클릭할 때 그 스탑을 해볼게요. 그러면 보이드 마우스 프레스드 해서 클릭이 되는데, 만약에 플레이어가 뭔가를 사운드를 플레잉하고 있다면, is playing이라는 함수가 있어요. 사운드를 플레잉하고 있다면 플레이어를 멈춰주고, 아니라면 플레이어를 플레이를 해줘라. 스탑이 아닌가요? 포즈군요. 포즈. 이게 헷갈립니다. 자, 플레이해서 멈췄죠? 그렇죠. 이렇게 해주고. 그런데 이렇게 긴 음악을 플레이해주면 플레이어로 플레이를 백그라운드에서 깔아주면 돼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이펙트를 줄 때는 좀 더 빨리 그리고 정확하게 이펙트를 주기 위해서는 오디오 샘플을 활용해요. 샘플. 그래서 이거 뭐 샘플이라고 하죠. 이렇게 하고, 이게도 마찬가지로 샘플 불러야 되겠죠. 그래서 미님 로드 샘플 열고 input.mp3 이라는 파일 샘플을 불러와요. 샘플을 불러와서 클릭할 때마다 그럼 샘플 소리가 나도록, 이거는 일단 저기를 해주고, 그래서 클릭되면 샘플에 아까 뭐죠? 트리거예요. 트리거입니다. 플레이가 아니라. 그게 달라요. 그래서 들리죠? 이렇게 해준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뭘 한번 만들어 보려고 하냐면 이런 거 한번 만들어 볼까 생각 중이에요. 자, 지금 제가 타이핑을 할게요. 이런 걸 한번 만들어 보려고 해요. 사운드 이펙트를 집어넣는데. 자, 요거 우리 이 클래스 그대로 갖다 쓸 건데, 지금 아까 보면 알겠지만 이거는 뭐냐면 캐릭터 볼이란 거예요. 캐릭터 볼에 캐릭터라는 이거 우리 지금까지 안 배운 건 요거밖에 없어요. 나머지는 다 똑같습니다. 어떤 거냐면 X, Y 위치, 그 다음에 그 캐릭터, 우리가 친 타이핑한 그 캐릭터 말하는 거예요. 그것들이 어떤 초기 속도를 가지고 위로 쏴가지고 쭉 떨어지는 거예요. 알겠죠? 떨어지는데 그냥 떨어지는 게 아니라 돌면서 떨어져요. 돌면서 떨어지는데, 그래서 앵글이 계속 변해요. 보면 알겠지만 요거는 이제 떨어지는 거고, 요건 앵글이 계속 변하면서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화면 밖으로 나가면 이제 true, false 이렇게 하는 건데, 다만 우리 텍스트 쓰는 것만 좀 우리 안 해봤으니까 요거예요. 요거 텍스트 사이즈는 48로 해주고, 텍스트 얼라인에서 센터로 해주고, 그래서 텍스트에 그 캐릭터를 0 위치에다가, 요것만 우리가 지금 모르는 건데, 새로 한 건데, 이거는 그 레퍼런스의 텍스트 좀 찾아보시면 금방 알 수 있는 거니까 이렇게 쓴다. 자, 이렇게 해서 한번 요거를 그대로 한번 갖다 써볼게요. 자, 이걸 갖다 쓸 거고요. 이 마우스 프레스드가 아니죠. 이거는 마우스 프레스드가 아니라 키 프레스드란 걸 써줘야 돼요. 키 프레스드는 마우스 키보드 할 때 그 키 말하는 거예요. 키 프레스드를 써줘야 되고, 이거 지우고요. 어레이 리스트 하나 필요하겠네요. 어레이 리스트 차볼 캐릭터 볼 차볼스 이퀄 뉴 어레이 리스트 차볼 있어야 되고요. 자, 이건 있어야 되고, 이제 뭘 할 거냐면 키를 누를 때마다, 키 프레스 할 때마다 새로 글자를 하나씩, 아까 클래스를 하나씩, 오브젝트를 하나씩 인스턴스 만들어 준다는 거죠. 그래서 차볼스에다가 add new 차볼 하고, 위치는 정중앙에다가 width 나누기 2, height 나누기 2, 그 다음에 키 해주면 키보드, 우리 클릭한 키보드의 그게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차볼스죠. 차볼스에다가 키 누를 때마다 가게 될 거예요.
그리고 디스플레이를 해줄 때 백그라운드는 제로로 해주고 사운드를 넣어줘야 되죠. 그래서 사운드를 여기다가 아까 저기 있지만 뭐죠? 샘플에 뭐래요? 트리거 링을 해주면 된다는 거죠. 그러면 플레이 시키면 화면이 너무 작네요. 화면을 좀 키워봅시다. 화면을 800, 800 정도로 해가지고 좀 키워서, 그래서 플레이를 시키면 무슨 얘기 알겠습니까? 예. 그래서 이런 식으로 사운드를 입히면 그냥 한 것보다 훨씬 더 이 다이나믹하게 받아들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여러 가지를 배워봤는데, 라이브러리 쓰는 법, 그 다음에 무비 캡처, 이 비디오 라이브러리 쓰는 거, 다음 사운드 라이브러리, 미니 뭐 사운드 라이브러리에서 오디오 파일인가 아니면 오디오 샘플인가 이런 거 해봤습니다. 자, 오늘 스스로 과제는 간단합니다. 여러분들 이전에 만들었던 자신의 예제들 중에서 클릭이 들어간 인터랙션 들어가는 것에다가 사운드 이펙트를 한번 입혀보는 거 예제로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기까지요.